이번 시간은 우리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 분계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분계를 잘 하셔야지 전산회계, 전산세무 시험을 모두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의 기본은 분계를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거래처 설악상사 홍길동 과장의 거래처죠. 결혼식의 축하 화원을 장미 화원에 의뢰하고 화환대금, 그러니까 그 꽃다발이죠. 1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결국 우리 차변에 이것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접대비. 이 접대비는 이제 2024년서부터 업무 추진비로 불릴 예정이에요. 근데 접대비하고 업무 추진비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은 변경됐는데 회계는 변경될지 안 될지 그건 저 역시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업무 추진비랑 접대비는 같은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10만 원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학사문교회 10개월 후 나왔으니까 이것은 단기라는 거고 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갔죠. 그러니까 자산 감소 현금, 차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 대여금 2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거래처를 제가 넣어놨는데 나중에 우리가 거래처가 한두 거래처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할 적에 거래처를 구별하기 위해서 거래처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출채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업들 거래하는 기업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처 관리해 갖고 나중에 이 거래처에 얼마 받을 돈이 있는지 아니면 부채일 경우에는 얼마 줄 돈이 있는지 거래처별로 관리하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게 거래처를 입력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분기할 때는 거래처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만 이 채권,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하니까 그냥 연습할 때는 그냥 단기 대응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1개월 전에 발생한 현금 과부정 만원은 12월 31일 현재 세무처가 알 수 없어 잡손실로 처리했다. 결국 잡손실은 차변에 나야 됩니까? 대변에 나야 됩니까? 잡손실은 비용이죠. 차변에 나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금 과부정 이게 뭐 차변에 있나 대변에 있나 생각해 볼 필요 없어요. 잡손실을 처리했다 그러니까 차변에 잡손실. 그러면 대변에 뭡니까? 현금 과부족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금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20만 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는데 현재로서는 그 차이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 돼 있죠. 실제 잔액이 2만 원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잔액을 늘려야겠죠. 장부상 잔액을 늘려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차변의 현금 하면서 지금 11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중이죠. 기중. 그래서 기중이기 때문에 현금 가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12월 31일 날 이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차변에 오면서 대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잡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우리 국민은행의 보통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그러면서 기말 현재 보통예금 잔액 마이너스 280만 원을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이렇게 됐죠. 결국 지금 마이너스 28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린 거예요. 결국 대변에 뭐가 되는 겁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늘려갖고 보통예금을 제로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도 채무죠. 그러니까 여기다 국민은행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근데 구태여 여기서 분기 연습할 때는 구태여 거래처는 안 써도 참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업무용 차량의 휘발유 대금 15만 원을 성동 주유소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휘발유 대금 뭡니까? 차량이죠. 차량 관련 비용. 이것은 우리는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하니까 대변에 우리 현금 15만 원 하면서 차변에 차량 유지비 판관비죠. 이것은 영업비용이에요. 차량 유지비 또 비용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결산지연제 현금 과부족 계좌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이 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현금 과하다 한다는 것은 결국 이게 현금이 과다했다는 건 대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현금 4만 원이 지금 과다해 있다는 것은 지금 현금 실제보다 많이 장부를 밀려났죠.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는 겁니다. 대변 잔액이. 그러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대변 잔액이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자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즉 현금이 더 많다 이겁니다. 많으니까 자비로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12번째 1년 후 횟수여성으로 600만 원을 대하고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을 보통 예금계좌에서 이체하다. 자, 1년 후죠. 그러니까 1년 후니까 1년 이내나 거기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2월 30일 기준으로 보세요. 딱 1년 후면 12월 30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 대여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얼마 나갔어요? 6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 그러니까 540만 원이 보통 예금에서 나갔죠. 그래서 이 선이자는 뭡니까? 미리 이자를 뗀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이자 수익, 선이자. 그러면서 차변에 뭐가 되는 겁니까? 단기 대여금 6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보시면 일시 소유의 단기 운영 목적으로 강남 발행 주식 100주 한 주당 3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결국 한 주당 3만 원에 100주니까 300만 원이죠. 이때 단기적 운용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질권, 차변의 단기 매매질권, 이것은 유동자산 중에서 당자자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3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번째 보시면 지금 단기 매매질권이죠. 지금 100주를 15,000원. 그러니까 15,000원에 100주니까 150만 원이죠. 근데 수수료가 2만 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수수료를 차감해야 된다고. 100 처분가액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150만 원에서 2만 원 차감한 148만 원이 처분가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주를 1주당 취득 원가는 만 원이다. 결국 100주 곱하기 만 원 하시면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처분가액 148만 원, 장부가액 100만 원. 결국 처분 손익은 얼마? 48만 원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단기 매매질권 100만 원, 장부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차변의 보통 예금 얼마가 들어왔어요? 148만 원. 결국 대변이 비죠. 대변은 단기 매매질권 처분이익, 당연히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우리 분기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손으로 일일이 하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봐갖고는 분기의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계속 써보셔야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